투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는. 일단 질문부터 가야지. 자, 댓글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소화해드리고 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또 이슈들을 달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즌도 한 3분의 2가 흘렀는데 3분의 2가 흐른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그 구독자분이 유입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예, 조만간 저희 또 이제 6만 찍어야 되니까 네. 좀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우리 댓글아의 질문 바로 케빈 선임께서 보내주셨는데 질문 2사 말록은 1, 2로 풀카운트 상황에서 주자들은 무조건 뛰는데 이때 견제를 해서 주자를 잡을 수는 없나요? 견제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봐서 질문드립니다. 견제를 해서 주자를 잡을 수는 있죠. 있죠? 그런데 이걸 누가 걸려요? 당연히 견제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뛰니까. 그리고 풀카운트에서는 도루하듯이 주 플레이를 하지 않고 투수가 공을 완전히 홈 쪽으로 던지는 느낌이 있을 때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빨리 할 필요도 없고 풀카운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를 걸릴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수들은 견제를 안 하죠. 아하. 풀카운트에서는 투수가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때 주자들이 스타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주자들이 다 가만히 있거든요. 뛰지도 않아. 근데 견제하면 당연히 들어가죠, 베이스로. 네. 견제를 할 필요도 없고 해도 걸릴 주자가 없다는 없다. 거죠. 걸리면 바보다. 네. 다음 우노송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질문. 밀리터리 유니폼 등 이벤트 유니폼은 선수단 모두에게 지급되나요? 스톱. 지급되는 거는 그때 그 당시에 엔트리에 엔트리. 있는 선수들. 네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엔트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에게 다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유니폼들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2군에 있는 선수가 갑자기 1군에 콜업되면 유니폼이 필요하니 모든 선수단에 지급될 것 같아요. 모든 선수단에게 지급되진 않아요. 1군에 왜냐하면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만. 2군에 있는 선수 가운데 육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이 지나기 전에 못 올라오니까 그 밀리터리 유니폼 같은 거를 지급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재활에 있는 선수들은 당분간 뭐 올라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굳이. 그 밀리터리 유니폼을 지급할 여유가 없고 이유가 분명히 그리고 없고. 이제 콜업 때 올라올 선수들 것만 뭐 그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주면 하면 됩니다.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이즈별대로 다 준비가 돼 있고 네. 밀리터리 유니폼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마킹 마킹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딱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즉석에서 일단 유니폼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조금 수월하죠. 예. 네. 자, 댓글화에 이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댓글화에 올라온 질문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ML파크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야구라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인터넷 끝판왕. 자,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거든요.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증정되고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장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꼭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33-5408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야구타운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고조회 NC 트럭 막힘. 이 트럭 시위가 있나? 베테랑을 버리고 강팀을 논하지 마라.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뭐 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안에서 선수를 운영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손아섭 선수가 싫어서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가 또 영입이 됐고 손아섭 선수가 앞으로 이제 경기에 나갈 가능성이 조금 적잖아요. 아무래도 트레이드를 해갖고 왔다는 건 결국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도 3할을 때리면서 장점도 있지만 그 선수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호준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장타를 때리는 선수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최원준과 이우성의 보통 경기 출장을 조금 늘려야 되니까 네. 손아섭은 안 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손아섭의 앞길을 터주는 저는 트레이드라고 봐요. 네. 그 베테랑을 버렸다고 보기에는
이거는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트레이드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감독이라든가 프론터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럼요. 고심 끝에 트레이드를 시켰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 트럭 그 시위는 글쎄 이해가 되면서도 그 안에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어요. 반반이에요. 반반. 네. 네. 그 이호준 감독도 팀을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을 했겠죠. 오피셜 KT 효자 외인 로하스와 끝내 이별. 이제 스티븐슨. 요건 이제 주간 야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앤드류 스티븐슨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네. KT. KT가 참 지금 단호하게 쿠에바스, 로하스 다 보내네요. 참 단호합니다. 단호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 선수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사실 그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농사 때문에 한 시즌이 좌우대에 좌지우지 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KBO 리그는 이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영향도가 클 수밖에 없는 리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선수는 뭐 감독의 기대치 한참 못 미치니까 저는 오히려 진짜 이강철 감독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고 봐요. 진짜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일단은 선택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제 간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온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요. 적응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새롭게 이제 온 선수가. 맞습니다. 하나오죠.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비 예보가 조금 있어요. 월화수가 비든가? 아무래도 이제 팀이 조금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화가 올 시즌 3번의 정말 긴 연승을 만들었잖아요. 네. 8연승, 12연승, 10연승. 근데 연승 후유증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연패로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뭔가 이제 LG 트윈스가 거칠게 지금 쫓아오고 있고 하나는 승리하는 것보다 지금 패가 많기 때문에 뭔가 팀적으로 보면 또다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또 한 번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비가 오는 것도 저는 하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여기 지금 김도영 선수 돌아온 기아를 피할 수 있어서 개이득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뭐 그건 뭐 김도영 선수가 선발 라인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모르는데. 그리고 김도영이 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는 예, 거예요. 그런 보장도 없고 맞아요. 예, 그거는 김도영을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이글스 팀 자체의 분위기가 사실 문제죠. 네. 상대방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하나는 지금 1위 팀이기 때문에 이 팀 내에서 팀 분위기가 과연 좋게 흘러가느냐 이런 거에서 사실 오히려 더 포커스. 김경문 감독이 촉각이 세워져 있지 상대 팀은 김도영이 돌아온다고 해서 김도영 무서워서 기아를 피한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지금 하나가. 예. NC 박건우는 최근 4일 동안 4명의 동료를 타 팀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28일 진행된 기아와 트레이드에서 이렇게 보냈고 또 손아섭 이렇게 보내면서 특히 손아섭은 2022년 박건우와 함께 FA로 NC에 온 선수였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마음이 안 좋았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거는 뭐 선수들의 이적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은 다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박건우 선수만 동의되는구나. 온리 느끼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선수들 특히 이제 프로라는 것은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시합을 뛰고 못하면 당연히 퓨처스에 가야 되고 연봉이 깎이고 연봉이 오르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개인 사업자고. 그래서 이제 박건우 선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루머가 많았죠. 네, 근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박건우 선수 트레이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저도 사실 들었는데. 네, 하나 근데 쪽. 그렇죠. 결국 이제 결렬이 됐는데 박건우 선수가 굉장히 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변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뭐 프런트 쪽에서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그러니까 뭐 야 안 돼 트레이드 안 될 거야 이렇게 안심을 시켜도 이게 트레이드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또 급변해 가면서 갑자기 또 추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불안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네, 저는 사실 트레이드를 2번 당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박건우 선수는 FA로 이적이 됐지 트레이드로 팀을 한 번도 옮기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그러겠네. 트레이드로 팀을 옮겼을 때 느낌을 아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네. 박건우 선수는 이 감정을 모르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감정은 우리가 대처를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기아에서 하나로 왔을 때 트레이드였고 하나에서 롯데로 갔을 때 트레이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의 트레이드였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원했던 트레이드고 두 번째는 저도 모르게 된 트레이드니까 저는 오히려 트레이드에 대한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 두 번째 트레이드는 오히려 조금 홀가분한 게 같거든요. 담담하게. 그렇죠. 근데 박건우 선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불안한 감정 그리고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경기력 저하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한재승과 김시훈에 대해서도 박건우는 후배들이 울면서 전화 왔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면서 이미 갔으니까 거기서 잘하기를 응원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야, 이 울면서 전화를 했구나 선배들한테. 요건 몰라요. 요거는 그냥 뭐 기사 멋있게 내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뭐 극티라 요거는 뭐 사실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박건우 선수가 이야기한 거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참 진짜 안 겪어본 선수들은 이제 불안할 수 있겠네요. 진짜. 당연하죠. 와. 김태형은 진짜 깔 수가 없는 게 쌓은 업적이 너무 많은 묘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나고황 키움. 그러니까 윤나고황을 키웠다. 두 번째, 김민석 추지현 보냈음에도 장두성, 김동혁 발굴.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레이드로 손호영, 정철원, 전민재 데려옴. 네 번째, 이민석, 홍민기 파이어볼러 2명 키움. 다섯 번째,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한 윤성빈 활용법 찾아냄. 여섯 번째는 올 시즌 3위 유지 중. 단점도 있지만 쌓은 업적이 많은 근데 건 저는 인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롯데가 올 시즌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7년 연속 항수대 진출을 했고 저는 그거 두 개만으로도 김태형 감독은 그냥 명장이에요, 사실. 네, 뭐 다른 거 뭐 비교할 저는 뭐 건덕지를 찾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팀을 어떤 팀인지 좀 보면서 체질 개선을 계획했다면 올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즌이 아닌가. 근데 이제 노시환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오늘 어떤 블로그를 들어가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가 이제 4번 타작감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홈런은 많은데 오히려 좀 컨택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수비 이닝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뎁스, 그러니까 선수층을 보면 노시환 선수를 빼고 갈 수 있는 전문 선수가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있지? 없는데. 이것도 문제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 노시환 선수가 이제 안 좋을 때 뭐 선수를 믿는 거는 이제 감독의 어떤 고유 권한이잖아요. 제가 뭘 할 건 아니지만 네. 어떤 분이 최은성 선수라는 좋은 대체 자원이 있는데 노시환을 고집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뭐 김용구 감독의 선택이 뭐 감독이 뭐 노시환 선수를 4번으로 이제 기용을 하면 되는데 근데 또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 팬들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조금만 뭔가 바꾸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성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홈런을 쳐주고 있는 후반기다 보니까 노시환 선수 그래도 결승타도 많이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홈런도 그렇고.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만약에 답변을 만든다고 한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감독이 타선에 대한 고민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노시안을 분명히 4번에 기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성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시환 선수의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팀 성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왈가불가할 일이 맞나? 네. 라는 사실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만약에 바꿨을 때 좋은 성적이 날 거라는 보장이 100%는 아니거든요. 1위에서 내려갈 수 있지. 그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있네. 바꾸는 것만이 사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김기용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감독의 고유 권한이니까 거기까지 뭐 제가 뭐 노시환을 뭐 6번으로 내려야 된다, 뭐 누굴 기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어드바이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MLB파크 네. 확인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끝판왕, 자,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거기에 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전화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만 주셔도 커피 쿠폰이 간다고 하니까 1533-5408로 인터넷 끝판왕 전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댓글화 살펴봤고요. 다음 주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구로 라젠다 댓글화! 댓글화!